조선일보가 왜 일면에 우리 지고 있어요를 왜 했냐. 네. 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칼럼 제목이요. 4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 김대중 칼럼이 이렇게 안 쓰는데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일부러 제가 크게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김대중 씨가 이 칼럼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건 맞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래도 배워나가고 있다. 네. 뭔가를 갖춰나가고 있다. 그래도 어쨌든 보수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히도 노력하셨다. 예를 들면 뭐 전체주의 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종북 세력 뭐 척결하고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뭔가 공도 있다. 그리고 귀중한 업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는 크게 3번 배우고 있다. 부인권이 그렇고 김건희 여사건을 얘기하는 그게 거죠. 배우는 거야? 네, 배웠대요. 모르겠어, 네. 맞아가면서 배우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공천권이 2번째고 이번 의사 파업권이 3번째다.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발 양보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게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대통령직에 적응하며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총선에서 지면 원래 여소야대로 출발을 했지만 이거를 여대 야소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여소야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결단을 말하는 걸까? 탄핵은 아닐 것 같고 뭘까 대체?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직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리셋 한번 할 것이냐? 이 후임에게 기회 한번 줄 것이냐? 이게 내각제 국가 같으면 그렇죠. 총리를 내놓으면 되지. 국회 예산 한번 던질 것이냐? 그래야 이제 재선거를 하니까. 그치. 근데 대통령 예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직을 던지고 내려와서 대선 기회 한번 줄 것이냐? 조기 대선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해공갈에 가까운 얘기. 자해공갈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히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선거 치면 대통령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보수 좀 똑바로 정신 차려. 네.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냐 이게 결국은. 그래서 중앙일보 1면을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 보시면 1면에 유권자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아는 얘기입니다만 60대 이상 2030보다 많은 첫 선거 1395만 실버 표심 변수 더 커졌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사는 결국은 실버 표심, 그러니까 노인층, 고령층 유권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역대 최다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도 고령층 유권자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각 당이, 각 세력들이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기사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박스 기사가 있는데 이 박스 기사 내용, 박스 기사가 아니라 뭐 이거는 인터넷은 박스 기사인데 지면에는 박스로는 안 넣었는데 다른 지면으로 그 관련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인구수 큰 차이 없지만 파급력 다를 수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네. 총선 최대 변수로 고령화가 부각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인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연령별 투표율을 반영하지 않은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투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행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응답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즉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수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야당이 유리하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왔잖아요. 네. 조선일보 1면도 지금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1면에 배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수치 보정 항목에 투표율을 반영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4년 전 21대 총선만 봐도 60대 투표율 80%, 70대 그쵸. 이상은 78.5%였는데 20대가 58.7%, 30대가 57.1%, 40대가 63.5%로 60대 이상 고령층 투표율에 비해서 20%포인트 가까이 이 아랫세대가 낮았더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60대 이상이
전면적으로 투표하러 투표에 나오면 나서면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 여기 인용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씨 칼럼 같은 거 누구에게 이 위험 신호를 SOS 신호를 보내는 거냐? 고령층한테 보내는 거죠. 우리 그동안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윤 대통령한테 표 한 번 더 던져주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안 먹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콕스를 보시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본인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투표 안 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 칼럼을 아마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꾸로 해석할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자해공갈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의 독해력으로 제가 볼 때는 빨리 하야하라고 칼럼을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까 봐 걱정이 된다, 정말. 네, 칼럼이 애들러서 돌아가지고 써놔가지고. 제 생각에는 역으로 우리 탄핵당할 수 있어요가 메시지의 전면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 막판에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내세우면서 보수층, 특히 6070 세대 결집하라. 이 결집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탄핵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얘기한다. 지금 보수 언론이 막 치잖아요. 네. 탄핵 계속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간파해야 된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보수층한테도 그렇고 지금 뭐 이재명 아니면은 야권한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늘어졌는데요. 시간 더 맞추고 더 잘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더 분들이 열심히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인기인들이 계시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